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판결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말로 인해서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까지 놓였던 만큼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교육 이슈, 오늘은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영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2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저도 지난 4일 재판정에 다녀왔는데요. 그 연합뉴스나 JTBC나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몇몇 언론 보도를 참고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 교육감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조희연 후보의 발언들이 만약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고 새롭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즉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악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나온 그 항소심 판결문 방금 전에 나왔던 것을 보면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조 교육감 발언을 두고 언어학자들의 감정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 재판부는 아주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언어학자 4명의 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부장판사가 김상환 판사입니다.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새로운 판결을 했습니다. 애당초 제가 볼 때 그 지극히 지역적인 문제를 검찰이 표적을 삼아서 천만 서울 시민의 민의를 뒤집으려고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고 잘못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검찰의 이런 꼼수와 침소봉대를 김상환 판사가 보기 좋게 바로 잡은 셈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또 운전에다 비유를 하자면요, 안 가본 길, 처음 가는 길에 조금 잘 몰라서 신호 위반 한번 했다고 운전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누가 봐도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의 정서였는데, 이런 그 조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다소 잘못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교육감직을 상실시킬 만한 큰 범죄는 아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정서였거든요. 그 정서를 재판부가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건 이 판결로 인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진 셈인데요,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검찰은 상고 의사를 밝혔더군요. 네, 이제 그 지난 9월 4일이었어요. 예. 이제 9.4일생으로 조 교육감이 벼랑 끝에서 이제 벗어난 셈이죠. 일단 파란불은 켜졌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곧 상고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1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그때 배심원인 국민이 충분히 심리한 뒤에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 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다.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법원의 상고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판결이 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상고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 일부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선고유예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판례를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상고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는 그 기각하거나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그 민변의 한웅 변호사 이분의 이제 말을 좀 빌리면요, 이번 항소심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를 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양형 부당이 유일한 상고 이유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해서 검찰이 상고를 해도 그 이유가 모순되거나 옹색하고 법률상 상고 이유에 해당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상고를 해도 도저히 2심 결과를 뒤집어 엎을 방법이 없다. 사실상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종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상고 이유가 되게 어렵다 이건가요? 네. 그 한웅 변호사님의 해석을 조금 더 인용을 하면요. 만약에 이번에 그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검찰은 당연히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했을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또 당연히 거의 만장일치로 파기환송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에게 그대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을 것이고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 이번 선고유예의 판결인 것이다. 바둑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돌을 던지게 하는 어떤 그 신의 한 수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제가 봐도 이번 재판은 정말 솔로몬의 명판결로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결을 두고 여러 해석이라던가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또 한 변호사 말을 또 인용을 더 해보면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한 거라면 이 재판부는 천재인과 동시에 진정한 애국자다. 뭐 이런 말도 했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무죄를 둘러싼 이제 국력 낭비라든가 국론 분열을 아예 차단해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세훈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번 재판부가 불합리한 결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이라면 이 재판부는 무한한 존경의 대상이 되고 판결이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법사상 최고의 신묘한 판결을 내는 것이다. 만약 이 천재적인 재판부가 모르고 한 것이라면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천복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교육감을 살린 판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요. 반면에 한 보수단체는 오늘 김상환 부장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러면서 또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증거관에 따라서 내린 소신 판결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특히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시각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말을 빌리면 이번 조 교육감 판결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이나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에 대한 법원의 보수와 또는 권력의 신여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나온 모처럼 아주 소신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러 판결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는 판단을 많이 하는 판사라는 점에서 좀 김상환 판사가 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신 있는 판결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그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앞에서 말씀드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으로 구속을 해서요.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또 김 부장판사는 당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그 보수와 진보 이 사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엄단 행위는 이 사건에서도 관철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예, 땅콩해양 사건, 이 사건도 상당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이때의 판결도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땅콩해양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 변경에 따른
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석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 앞서 지난 1월에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그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또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 판사가 말하기를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그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에는 또 그 1974년 그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또 선고하면서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적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쭉 보다시피 소신 판결한 법관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받는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 판결을 하는 판사로 이렇게 꼽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서 사실 중요한 것이 서울교육 혁신 정책들이 회생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연합뉴스가 비교적 좀 깊게 보도하고 있던데요. 조 교육감으로서는 이제 당분간 그동안 짓눌려온 짐을 벗고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진보교육 벨트의 핵심 축이었던 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면하면서 전국 진보교육감들의 정책 추진 동력에도 힘이 실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또 서로 긴밀히 연대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이슈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여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진보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 교육계 진보 세력의 연대가 강화될 전망이고요. 또 핵심 공약이었던 일반고 강화, 자사고 축소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그 사학비리 척결과 교단 내 민주주의 확산 등의 개혁 노력도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그 학생인권 옹호관과 청년 시민 감사관제도 또 혁신학교 확대 이런 주요 정책들도 탄력을 받아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심 선고 이후에 이어진 뭐 잘 아시다시피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에 장학력 누수가 좀 있었거든요. 이것을 좀 차단하고 조직 추스르기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로 국면 전환이 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 최종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 교육감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요.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예정대로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의 이제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희연 교육감을 둘러싼 법리 공방은 늦으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대법원의 선고는 올해 12월 초쯤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선거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2심의 판결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해당 사항을 돌려보낼 경우는 이제 재판의 최종 결과는 내년 2월 초를 전후로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을 존중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끝까지 유지하는 셈이 되고요. 혹시라도 2심 결과를 뒤집을 경우 서울교육은 또 한 번 수장을 잃으면서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뒤집히는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이 취지를 이어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